서윤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말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혼수는 다 준비됐니? 요즘 애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면서 결혼한다고 나서더라. 서윤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김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이불 세트와 식기류, 간단한 가구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도 없니? 시집 와서 뭐 입고 다닐 거야? 우리 아들이 창피해서 어쩌니? 서윤의 약혼자 민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적극적으로 서윤을 방어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의 누나 미라도 서윤을 대할 때면 항상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동생이 널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좀 부족해 보이네. 그날도 서윤은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이 끝나고 민준과 함께 김 여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를 골랐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이스 소재의 드레스였지만 화려한 크리스털이 잔뜩 박힌 드레스를 기대했던 김 여사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서윤이한테 잘 어울리던데요. 민준의 말에도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우리 집안에서 결혼식은 규모 있게 해야 해. 초대한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방 한구석에 놓인 서윤의 혼수 목록표를 집어든 김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 미라는 시집 갈 때 이것보다 2배는 더 가져갔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었죠. 미라, 어머니네 딸은 출산 후에도 명품 백 들고 다니더라. 당신 딸은 살림할 줄이나 알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의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저희 서윤이가 살림은 잘해요. 끼니도 거르지 않게 잘 챙길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체면이 중요하지.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결혼식만 무사히 지나가면 돼. 민준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민준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당일만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둘만의 새 출발을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결혼식 당일 서윤은 메이크업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와 스트레스가 오늘로 끝날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만 참자. 서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사촌 언니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서윤을 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그 드레스 렌탈이야? 서윤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죠. 우리 민준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가 보기엔 너무 서두른 것 같은데. 현주의 말에 서윤의 친구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충분히 훌륭해요. 민준 씨가 오히려 복이죠. 현주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 하지만 예식장 로비에서는 더 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의 친척들이 모여 서윤의 가족들을
훑어보고 있었죠. 저기 신부 측 하객들 좀 봐. 옷차림이 어쩜 저렇게 소박해. 명품 하나 없이 시집 오겠다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저래도 되나? 어디 조용히 살던 집 딸이라며. 민준이가 눈이 삐었나 봐. 이런 말들이 서윤의 부모님 귀에도 들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지만 어머니가 팔을 꼭 잡고 말렸습니다. 오늘은 서윤이 날이니까 참아요. 식이 시작되고 서윤이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죠. 식이 진행되는 내내 김 여사는 주변 하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레스가 좀 심플하죠? 제가 좀 더 화려한 걸로 권했는데. 서윤과 민준이 성혼 선언을 하고 첫 키스를 나눈 후 축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의 작은 이모 지은이 접근해 왔습니다. 지은은 서윤의 어머니와는 달리 도시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은 서윤을 꼭 안아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서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했지만 지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어서 지은은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김 여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서윤이를 잘 부탁드릴게요. 김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며 네,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축의금 봉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죠. 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퇴장한 후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의 아버지는 축의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봉투를 발견한 김 여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축의금과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카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메모를 읽는 순간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김 여사의 남편이 메모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 부탁으로 지금까지 신분을 숨겼습니다. 서윤은 태평양그룹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태평양그룹? 김 여사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태평양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백화점, 호텔, 리조트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이었죠. 여보, 이게 장난인가요? 김 여사의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외에도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 박성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서윤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김 여사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서윤의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에 수수한 옷차림을 했고 어머니 역시 소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메모와 명함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이 평범해 보였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김 여사의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윤이 부모님은 항상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어. 카드를 쓰지 않았지. 맞아요. 그리고 서윤이 아버지가 늘 운전기사와 함께 왔던 것도 기억나요? 우리는
그저 사업이 잘 돼서 기사를 쓰는구나 했는데 김 여사의 머릿속에 서윤의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느껴지던 품위,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자세, 그리고 자신의 무례한 언행에도 항상 미소로 대응하던 모습까지. 딸 부탁으로 신분을 숨겼다. 김 여사는 메모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네요. 혹시 우리 민준이가 서윤이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걸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는 갑자기 자신이 결혼식 준비 과정 내내 서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수가 부족하다고 한 말, 드레스가 초라하다고 한 말, 그리고 서윤의 가족들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어쩌죠, 여보. 내가 그 애에게 한 말들이.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한 일이니 이해해 주겠죠. 이해요? 내가 태평양그룹 회장 딸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와 명함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가 태평양그룹 박성준 회장의 딸이라는 뜻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요? 왜요? 아마도 내가 그녀의 배경이 아닌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구나.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제대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서윤이에게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안 돼. 김 여사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해. 내가 그 애에게 했던 행동들.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하객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밖에 몰려왔어요.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기자들이라고요? 김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의 아버지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호텔 입구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미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어서 서윤이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김 여사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의 시선도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급했습니다. 면목 없는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의 작은 이모 지은이 나왔습니다. 아, 오셨군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김 여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보시려고요? 더 무시하려고요? 김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려고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김 여사를 관찰하다가 이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 여사가 대기실로 들어서자 서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뒷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어리석었어. 몰라봤어요. 서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태평양그룹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시는 건가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김 여사는 서윤을 무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서윤도 김 여사 자신도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민준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김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어머니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도 알게 됐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정말 궁금해요? 이유가 있어서 숨겼어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민준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어머니의 무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할래? 기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결혼식을 더 조용히 할 걸 그랬어요. 늦었어요. 서윤이 김 여사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을 중단해 주세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결혼해도 될지.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민준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네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윤의 아버지 박성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박성준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박성준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김 여사는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태평양그룹의 실세, 박성준 회장이 자신의 사위 부모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을 무시하셨다고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보호하지 않았소. 그런 남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은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호텔 측의 이야기에서 기자들을 통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객들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로 내려간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하객들의 놀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박성준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의 아버지 박성준입니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이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제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뜻하지 않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서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기자들이 있는 현장 바깥쪽에서는 서윤의 어머니가 취재진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비공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평양그룹 상속녀 결혼식 중단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재벌 상속녀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결혼식 중단 소식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호텔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특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와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지은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은은 서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할 것 같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준이 보여준 태도는 서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누구인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거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저를 지켜주길 바랐죠.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 어머니가 저를, 제 가족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그저 웃고 넘기기만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이 날 보호하지 않았단 게 더 슬펐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서윤아. 다시 기회를 줘.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공개된 지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지켜줄 수 있어야 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민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미래에 대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갔고 서윤은 창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니, 서윤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한 결정이니까요. 후회하지 않니?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태평양그룹 회장 딸 결혼식 중 파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열광했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신부 측의 요청으로 결혼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텔 한편 작은 연회장에 김 여사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떠났고 직원들은 장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빈 결혼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 하객들을 위한 테이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기로 했던 단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을 무시하고 그녀의 가족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서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서윤이가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배경을 숨기고 살았죠. 서윤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거든요. 김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서윤의 어머니는 김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서윤이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받았겠죠. 김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요. 서윤의 어머니는 잠시 더 김 여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서윤의 어머니가 떠난 후 김 여사는 혼자 남아 한동안 더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김 여사는 민준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문 밖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김 여사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 중단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그룹 박성준 회장의 딸로 알려진 서윤 씨가 결혼식 도중 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부 측의 요청으로 식이 취소되었으며 김 여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 후 태평양그룹 본사 회의실.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창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중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윤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고 태평양그룹의 상속녀로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박성준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서윤이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두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히 자료를 펼쳤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많구나.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난 1년이 꿈만 같아요. 후회는 없니?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박성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법이었지.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라고요? 박성준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야. 만나보겠니?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장신구는 없었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후회와 고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윤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 여사는 그 호칭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듯 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지만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것 정말 후회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운 게 많다고 해요. 서윤은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박성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나는 먼저 가볼게. 너희끼리 이야기 나누렴. 회장이 나간 후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나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길을 가고 있어요. 민준 씨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의 길이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서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서윤은 회의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서윤의 말에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작은 시장 골목 아침의 햇살이 반짝이는 반찬가게 앞 60대의 할머니 이순희는 분주히 오늘의 반찬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3살배기 손녀 김다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순희의 양손은 김치를 담는 중이지만 시선은 온통 다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다희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이 꼬마 김치통에 배추김치 좀 담아볼까? 다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김치를 집어 통에 담는 모습이 어설프지만 사랑스럽습니다. 순이는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 손녀가 벌써 이렇게 컸네. 정말 대단하구나. 옆 가게 생선 장수 김씨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이 씨. 다희야, 안녕.
아저씨가 오늘 특별히 맛있는 과자 가져왔다. 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과자를 받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다희는 그렇게 우리 시장의 귀염둥이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죠.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다희를 보면 반가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다희를 보기 위해 들르기도 했습니다. 다희는 그런 관심이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순이는 다희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인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순이는 매일 밤 자신의 허리 통증을 참으며 다희를 재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봉지를 꺼내 조용히 약을 삼키곤 하죠. 아이고,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순이의 한숨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딸이 다희를 낳고 사위와 함께 사라진 후 혼자서 손녀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이에게 다희는 삶의 전부이자 희망입니다. 밤이면 다희는 할머니 옆에 누워 작은 손으로 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동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죠. 어설프지만 정겨운 노랫소리에 순이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 웃어요. 다희가 노래 불러줄게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손녀의 작은 목소리가 이 허름한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외롭고 고된 삶 속에서도 다희의 웃음소리는 순이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다희가 몸을 뒤척입니다. 순이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죠. 따뜻한 미소로 다희를 깨우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다희야, 일어나자. 오늘도 시장에 가야 해. 다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씻고 옷을 입는 모습이 서툴지만 열심입니다. 순이는 그런 다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다희, 오늘은 뭐 하고 놀까? 할머니 가게에서 그림 그릴래? 다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단순한 제안에도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에 순이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더 건강했다면 다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다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때때로 깡충깡충 뛰기도 하죠. 그런 다희를 보며 순이는 고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다희야, 이제 학교에 가야 할 때가 됐구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순이가 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새 다희는 7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거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거죠. 할머니,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생길까요? 다희의 순진한 질문에 순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 다희는 착하고 예쁘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잖아. 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했던 다희는 유치원에서도 항상 발표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다희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표정입니다. 순이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지 못하는 다희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희는 씩씩하니까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다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희는 정말 씩씩하지.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다희는 금세 적응해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특히 음악 시간이 되면 다희의 재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선생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다희 학생, 너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음악 선생님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다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만난 다희는 더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합창부에 들어가고 교내 행사 때마다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었죠.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 축제가 있어요. 제가 특별 무대를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다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이는 손녀의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시장 일을 하느라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다희야, 할머니가 가게를 비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해해요. 그 말을 들은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희가 안쓰러웠죠.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희의 공연을 보러 가기로 말입니다. 축제 당일 순이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희가 무대에 오를 시간에 맞춰 간신히 도착했죠. 교내 합창부의 공연 중 다희의 솔로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다희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빠져들었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공연을 지켜보던 지역 방송국 PD가 다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축제 소식을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다희의 무대를 본 것이죠. 저 아이의 재능이 특별한데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순이와 다희는 PD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지역 뉴스의 꿈나무 코너에 다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다희. 학생의 이야기와 놀라운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나가고 싶어요. 제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다희는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실력뿐 아니라 할머니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 이후 다희를 향한 관심은 더욱 커졌고 인근 학교의 축제나 지역 행사에 초대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희의 학교 친구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다희가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지역 방송이나 학교 행사 정도였지만 전국 방송 오디션은 규모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희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기나긴 오디션 접수와 예선을 거쳐 드디어 본선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은 다희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비추는 화려한 무대는 작은 시장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듬는 동안에도 다희의 마음은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다희의 작은 손이 순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순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희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야. 그냥 평소처럼 노래하면 된단다.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다희의 모습에 관객들은 처음에 귀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객석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맑고 깊은 목소리가 전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희는 눈을 감고 할머니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김다희 양,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이 있는 표현력을 가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무대 경험이 많았나요?
다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장에서 할머니 장사 도와드리면서 노래 불렀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라고요. 그 순수한 답변에 관객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희는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다희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가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과 SNS에서 클립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와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손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 손녀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었나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순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다희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착한 아이랍니다. 다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연예 기획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에 순희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다희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은 좋지만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노래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니?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순희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항상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다희야. 할머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겠구나. 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할머니가 도울게. 그렇게 다희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전문 보컬 트레이닝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다희가 방송 촬영이나 레슨을 받는 동안 순희의 가게를 봐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등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인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다희가 큰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씨 아저씨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의 응원에 순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다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다희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매회 방송마다 다희의 순수한 모습과 놀라운 실력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다희와 할머니의 스토리를 더 부각시키며 방송의 주요 이야기로 만들어갔습니다. 다희 양은 매주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도 기대가 됩니다.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다희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다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희의 아버지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딸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유명해진 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가? 태준은 오래전 아내와 헤어진 후 다희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다희를 보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변화라기보다는 갑자기 부성애가 샘솟았다기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다희는 준결승에 진출하며 더욱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특별 기획으로 다희의 일상을 촬영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상황에 순희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다희를 위해 미소로 응했습니다. 우리 다희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죠. 그 작은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순희의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다희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수한 모습을 담아냈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더욱 다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희는 결승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팬들이 생겨났고 다희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시장 입구에 걸렸습니다. 순희는 벅찬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희야, 여기까지 와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할머니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다희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다희의 아버지 김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다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태준의 불쑥 나타난 모습에 이순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위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낯선 남자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내가 갑자기 왜? 이순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불안함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우리 다희구나. 많이 컸네. 아빠야, 기억나니? 다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다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가끔 할머니가 언급하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희가 김태준을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다희가 3살 때 떠난 사람이니까요. 다희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네. 그리고 자네가 지금 와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군. 이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다희를 봤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내 딸인데 옆에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다희가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죠?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희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친권은 제게 있습니다. 다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왜 화나셨어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다희의 질문에 이순희는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희야, 잠시만 방에 가 있을래? 할머니가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 다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이순희는 김태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 없군요. 지금까지 다희에게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친권을 운운하는 거예요? 김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안정된 직업도 있고 새 가정도 꾸렸습니다. 다희에게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순희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다희가 아플 때, 울 때, 학교 갈 때 당신이 어디 있었냐고요? 단 한 번이라도 생일 축하한 적 있어요? 학비라도 보낸 적 있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다희가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강남이고 좋은 학교와 음악학원이 많습니다. 다희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 겁니다. 이순희는 그의 말에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다희의 재능이 갑자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다희가 평범했다면 지금도 찾아오지 않았겠죠. 김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도 있습니다. 다희를 키워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는 그 말에 격분했습니다. 돈이요? 지금 내 손녀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다희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이순희의 단호한 태도에 김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다희를 만날 권리를 찾을 겁니다. 김태준이 떠난 후 이순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다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방에서 나온 다희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아저씨 때문에 슬퍼요? 이순희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러나 다희는 할머니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희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며칠 후 오디션 프로그램의 촬영장에서 김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이 다희의 아버지라며 촬영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이 상황은 곧 제작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스타 지망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돌아왔다 같은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듀서의 말에 다른 스태프들도 동의했습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극적인 요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순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지 마세요. 다희가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사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이순희 할머니, 이해하셔야 합니다. 김태준 씨가 법적으로 다희의 아버지라면 저희도 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재회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요. 이순희는 점점 더 코너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이미 김태준의 등장을 방송의 중요한 요소로 삼기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다희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제 아빠가 정말 돌아온 거예요? 이순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희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희야, 그 사람이 내 아빠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찾아오지 않았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야.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아빠가 필요 없어요. 그 단순하고 확고한 대답에 이순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김태준은 다시 순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제 변호사 박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왔습니다. 순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인가? 자네는 다희를 버렸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변호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순희님, 김태준 씨는 법적으로 다희 양의 친권자입니다. 그동안 양육권이 사실상 할머니께 있었지만 이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 김태준 씨가 이제 부성애를 느끼고 딸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순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성애?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부성애인가? 다희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생긴 부성애라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려. 김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제 집은 넓고 아내도 다희를 반기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와 음악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순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아내, 그 사람이 다희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지. 계모가 전 남편의 딸을 친자식처럼 대해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희님,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부모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김태준 씨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치 않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순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싸움이 된다면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희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김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단 다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면 서서히 저희 집으로 옮겨오게 하는 겁니다. 순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되네. 다희는 그저 자네의 소유물이 아니야. 다희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하다니. 그때 방문이 열리며 다희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희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지난번 본 아버지의 모습에 다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다희야, 아빠야. 기억나니?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아빠 집에는 내가 쓸 예쁜 방도 있고 피아노도 있단다.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좋은 선생님도 소개해줄게. 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김태준은 다가가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다희는 몸을 빼며 할머니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다희야, 아빠랑 가면 더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할머니도 자주 보러 올 수 있게 해줄게. 다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아저씨는 제 아빠 아니에요. 그 말에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다시 올게. 아빠가 널 많이 사랑한단다. 그들이 떠난 후 다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랑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다희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순이는 시장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다희의 양육권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김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친부모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태준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다희 양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희 양이 할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이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다희는 분명히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버지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태준 씨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김태준의 등장을 새로운 극적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 예고편에서는 스타 지망생 김다희의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을 감동시킨 김다희 양, 그녀의 숨겨진 가족사, 버려진 과거와 찾아온 아버지, 다희 양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예고편을 본 순이는 분노했습니다. 다희의 아픔을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프로그램이었고 중도에 하차하면 큰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희는 결승전을 앞두고 연습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코치는 다희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희야, 무슨 일 있니? 노래가 전처럼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조금 생각할 게 많아서요. 코치는 다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노래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다 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부르렴. 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요?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해봐. 다희는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모습, 추운 겨울에도 다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손길,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할머니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희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담아 감정을 실어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코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희야, 정말 아름다웠어. 이 마음으로 결승 무대에 서면 분명 우승할 거야. 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승 무대 전날 김태준은 다시 한번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희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네. 다희는 물건이 아니야. 내 손녀를 당신한테 줄 수 없어. 김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내일 결승 무대 후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만 다희의 마음은 결코 자네 것이 될 수 없을 걸세. 김태준이 떠난 후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내일 무대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노래하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정말 멋지게 노래할게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다희와 순이는 평소보다 더 꼭 붙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승 무대를 앞둔 다희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가 열리는 날 방송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질 마지막 경연을 위해 참가자들은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 중인 다희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희의 옆에서 조용히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희는 거울을 통해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정말 잘할 거예요. 순이는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다희야.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응원한단다. 그때 분장실 문이 열리고 프로그램의 PD가 들어왔습니다. 다희 양,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결승 무대에서 각 참가자들에게 짧은 인터뷰를 할 건데 가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순이는 PD의 말에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다희와 아버지의 갈등을 시청률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PD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순이 할머니. 다희 양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시청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뿐이에요. 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방송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무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김태준이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한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알았다, 다희야. 하지만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승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MC가 등장하여 열정적인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연을 거쳐 최종 결승에 오른 4명의 참가자들.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참가자들이 한 명씩 소개되었습니다. 다희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더욱 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희의 순수한 매력과 뛰어난 실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참가자들은 한 명씩 자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다희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깊은 호흡을 한 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희가 선택한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요지만 다희의 해석은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모든 시간, 시장에서의 일상, 그리고 서로를 지켜온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도 감동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다희 양,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MC가 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다희 양, 오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은가요?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할머니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항상 힘들어도 웃으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MC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방송을 통해 다희 양의 아버지도 다시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나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객석 반대편에는 김태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희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MC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다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슬플 때 항상 곁에 계셨어요. 제가 노래하는 것을 제일 많이 응원해 주셨고 밤에 무서울 때 안아주셨어요. 제 진짜 가족은 할머니예요. 그 순간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순이를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반면 김태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희 양, 만약 오디션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좋은 병원에도 데려가고 싶어요. 그 순수한 대답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승 무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내가 한 말 할머니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괜찮을까? 아버지께 그렇게 말해서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다희야. 다희는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스태프가 들어와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김다희 양,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결과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다희는 할머니를 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태준을 바라본 후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MC가 금색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마지막 2명이 남았을 때 MC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우승자는 긴 침묵 후 MC가 외쳤습니다. 김다희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아래쪽에서 박수치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다희를 높이 들어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희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카메라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담았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할머니와 손녀의 진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태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 다희는 또다시 자신의 소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희의 우승 소식은 하루 만에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는 단연 김다희였고 그녀의 난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할머니에 의해 자란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아침 순이와 다희의 작은 연립주택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우승자 김다희와 그녀의 할머니 이순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웠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희와 함께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희가 우승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기자들은 아버지 김태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희 양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하지만 다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아닐까요? 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다희와 할머니 해시태그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다희를 지지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다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에게는 법적 친권자보다 실제로 사랑과 보살핌을 준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다희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다희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보다 평생 함께한 할머니와 살게 해주세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이런 여론의 변화는 김태준에게도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여론이 완전히 다희와 할머니 편인데요. 박중현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태준 씨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론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는 법원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가 갑자기 다희를 찾아온 이유는 순수한 부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희가 유명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기에 편승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이득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다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그리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다희가 무대에서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슬플 때 항상 곁에 계셨어요 라고 말한 부분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태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후 어린 다희를 장모님께 맡기고 자신은 새 삶을 찾아 떠났던 순간들, 다희의 생일이나 명절에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절차는 중단하겠습니다. 한편 다희와 순이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승 상금과 함께 여러 연예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왔고 다양한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이런 제안들 앞에서 신중했습니다. 다희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노래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필요해.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공부하면서 노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가게도 계속 도울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희야,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맞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태준은 거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다희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순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진심입니다. 다희가 방송에서 한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희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게. 대신 가끔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희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씩이요.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다희의 교육비와 어머님의 병원비로 써주세요. 순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래, 다희를 위한 거라면 받겠네. 하지만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게.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다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희의 진짜 부모는 어머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에 순이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다희는 천천히 김태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인가요? 김태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희야. 하지만 난 내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어.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다가갈게. 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태준은 떠났고 순이와 다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여 다희의 우승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다희와 순이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 됐구나. 다희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서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순이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셨으니까요. 순이는 그 모든 축하를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희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다희야, 할머니와 내가 원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란다. 다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다희와 순이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유대감, 그리고 다희의 결심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희의 삶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희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희는 여러 기획사의 제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드림스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획사는 다희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었고 순이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녹음실에서 처음으로 제 노래를 녹음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희가 가수가 되어가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다희의 첫 싱글 앨범은 할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발매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고향의 봄을 비롯해 몇 곡의 동요와 발라드가 수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앨범 재킷에는 다희와 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순이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허리 통증을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고
시장에서의 반찬 가게도 직원을 한 명 고용해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가게에 나가 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이 씨, 요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네요. 손녀가 대스타가 되어서 그런가 봐요. 시장 상인들의 농담에 순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대스타예요. 그저 우리 다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일 뿐이지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다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김태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법적 절차를 모두 중단했고 한 달에 한두 번 다이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이도 조금씩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가 동물원에 데려갔어요. 재미있었어요. 다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순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다희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았겠구나. 아빠가 잘해주시니?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해줬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희와 자신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다희는 기획사에서 마련해준 작은 공연장에서 첫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50석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다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무대였습니다. 팬들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모두 와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분장실에서 다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다희야. 그냥 평소처럼 노래하면 된다.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억나요? 제가 학교 입학할 때 할머니가 주신 부적이에요. 항상 갖고 다녀요.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시장 근처 작은 절에서 다희의 안녕을 빌며 받아온 부적이었습니다. 다희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 다희가 이렇게 커서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희는 자신의 첫 싱글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을 불렀고 마지막에는 특별히 준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난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다희가 직접 작사하고 기획사의 작곡가와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이는 무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희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 노래 어땠어요?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 다희야. 할머니가 들은 노래 중에 가장 예뻤어. 공연이 끝난 후 기획사에서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다희의 첫 공연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김태준도 조용히 축하를 건넸습니다. 다희야, 오늘 정말 멋졌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다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생신 때 같이 축하해 주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김태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꼭 갈게. 그렇게 다희의 새로운 삶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학교와 연습실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다희는 항상 시간을 내어 할머니의 가게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다희의 일정을 조정해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순이의 생일날 시장 상인들과 다희 그리고 김태준까지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희는 직접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나와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함께 해주세요. 순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의 촛불을 불기 전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우리 다희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촛불을 분 후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할머니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란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다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정말 멋진 가수가 돼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김태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시간들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딸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다희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 노래를 학교 축제 때 부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가서 응원할게. 다희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집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노래는 점점 커져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다희,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하며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습니다. 다희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구나. 다희는 노래를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